이렇게 써네. 스포츠 나이트. 안녕하십니까. 어서들 오십시오. 예, 잘 쉬셨습니까? 오늘 2월 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하루 간만에 좀 하루 휴식하고 풀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풀 충전하고 돌아온 건 좋은데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아까 커피 사원이라고 밖에 한 30초 서 있었나? 와. 아니, 밖에서 이 날씨에 진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이고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진짜 건강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막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 갑자기 막 이 몸이 이상해집니다. 밖에서 진짜 시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기에 앞서 방송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공지사항을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공지사항 좀 보시면 지금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공지사항인데요. 우리 숲에도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구단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밤 9시에 구단 분석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방송 시간은 그날 이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변동이 있으면 아시죠? 제가 늘 공지사항 올려놓는 거. 9시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내일 이제 24시즌 키움 히어로즈 리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프리뷰 잠깐 보시고 리뷰 이제 보실 거고요. 방송 순서는 당연히 전년도 시즌 순위 역순으로 키움, NC, 한화, 롯데, SSG, 두산, KT, 삼성, 기아, LG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생방송은 당연히 숲에서 진행을 하고요. 편집본은 그 다음날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풀버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단 분석은 풀버전까지 다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츠는 원래대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먼저. 오늘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가 대만에서 러브콜이 왔는데 대만 러브콜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족 문제가 정확하게 무슨 뭐 어떠한 사유인지까지 정말 말 그대로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노출할 필요도 없잖아요. 인정.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왜 기아 소식에 함께 뽑아봤냐 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뭐냐 하면 올해 이제 위즈덤 선수를 기아가 픽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결국 고민 끝에 재계약을 안 했는데 이게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 알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약간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바꿔야 된다. 부진해서 시즌 초반에. 근데 그런 말이 나올 때쯤 되면 귀신처럼 살아나면서 본인의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2024 시즌이 끝나고는 재계약을 못했는데 재미있는 건 오히려 2024 시즌은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압도적인 전력으로. 타격에 있어서만큼은 국내 어느 구단도 진짜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타격으로 우승을 해서 저는 기존의 기아 타이거즈의 야수들의 구성원들, 조직원들이 큰 변화가 없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승한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모험을 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냥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아는 더 강한 채찍질로 소크라테스를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물론 우리가 위즈덤 선수의 아직 활약상이나 그 시즌이 개막되지 않았기, 뚜껑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모르잖아요, 위즈덤 선수에 대해서. 그냥 그가 어떤 선수였어 라는 것만 이제 지레짐작할 뿐이고, 예, 미국에서 어땠어 라는 거지. 사실 우리가 더 접한 건 소크라테스가 더 오랫동안 접했고 소크라테스의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소크라테스에 대해선 어땠느냐. 기아에선 홈런이 좀 적었다. 소크라가 홈런이 좀 적었다. 오케이. 저는 소크라테스가 나이랑 수비가 문제가 좀 있다. 네라트님은 나이랑 수비가 좀 문제가 있다. 92년생. 작년에 홈런 26개. 누구야? 홈런이 좀 적었다고? 3할 1푼에 26개인데 홈런이 적은 거야? 타 용병 대비. 타 용병 누구? 타 용병 누구? 데이비슨? 오스틴 몇 갠데? 오스틴 32개인데? 별 차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아가 진짜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진짜로 아니 소크라테스가 23년도에 불안했다고 했는데 안 좋았다고 했는데 24시즌이 성적이 더 좋아요. 에버리지 올라갔죠. 홈런 개수 올라갔죠. 그죠? 아니 23시즌에도 불안하다 그래놓고선 저 성적에 재계약을 했는데 24시즌에 더 발전된 성적으로 심지어 우승을 시켰는데 재계약을 안 했다라는 건 저는 거꾸로 기아가 완벽함을 추구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보다 조금 더 위압감을 줄 수 있는 타자를 원해. 근데 이게 여러분 위즈덤이라는 선수가 분명히 미국에서 소크라테스보다 조금 더 네임밸류가 있고 잘한 선수인 걸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한국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그것보다 무조건 더 뛰어넘을 거라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야 우리가 우승도 했고 그런데 조금 더 네임밸류도 좀 있고 조금 더 뻥뻥 진짜 속 시원하게 장타를 시원시원하게 때려줄 수 있는 선수를 소크라테스보다 좋은 선수가 있으면 한번 써보자 라는 의견과 두 번째 야 만약에 진짜 소크라테스보다 부진해 그래도 우리 타자들이 워낙 좋잖아 그때 가서 안 좋으면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자신감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조금 뭔가 너무 슬로우 스타터고 뭔가 이렇게 입맛에 진짜 100%쫙 하고 달라붙지는 않는데 한 90%에서 85%는 달라붙거든. 근데 그 10%에서 15%가 더 채우고 싶어. 첫 번째는. 그래서 바꾸자!
예, 우승도 했고 두 번째 만약에 그 10% 15%를 채우려고 하다 못 채웠어. 야 그래도 85%는 우리 국내 선수들이 채워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되고. 근데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가 타격이 얼레벌레 별로 안 좋은 팀이었다? 그럼 소크라테스 못 바꿨을걸요 아마. 거꾸로. 저런 선수를 어떻게 바꿔요. 저렇게 슬로우 스타터건 뭐건 3년간 보여준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건 약간 기아는 양면성이 좀 있는 교체가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저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소크라테스에게 콜을 한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대만은 가지를 못했다. 라는 기사가 나와서 소크라테스가 참 임팩트가 있는 선수인데 일단은 응원가서부터 먹어주는 선수인데 물론 응원가가 야구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는 기아가 역설적이게도 빠따가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기아가 오히려 재계약을 안 한 거지. 빠따가 얼레벌레 별로인 팀이었으면 절대 재계약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화 정도의 팀이 빠따가 좀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한화의 소크라테스였으면 소크라테스를 안 잡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소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SSG 출신의 엘리아스 그 다음에 롯데 윌커슨 이런 선수들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파악이 안 됩니다만 만약에 5년 보류권이 없이 그 선수들이 자유계약으로 풀렸다면 국내에서 이번 시즌 도중에 대체 외국인을 뽑으려고 할 때 소크라테스가 됐던 엘리아스가 됐던 그 롯데 출신의 윌커슨이 됐던 이런 선수들은 타 팀에 대체 선수로 하마평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보류권이 풀어줬다면 팀들이 그것도 한번 나중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아 소크라테스 선수의 얘기였고요. 다음은 키움. 보류권이 풀렸나요, 소크라는? 어유, 잘 됐네요. 자, 요건 이제 키움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좀 전체적인 소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경찰청 야구단 그리고 상무야구단, 경찰청 축구단, 상무축구단, 상무배구단, 농구단 까지 우리나라에는 이 운동선수, 국군체육부대, 운동특기자들이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경찰청까지 야구 축구까지 경찰청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해체가 됐죠. 경찰청 야구단 축구단은 이제는 국군체육부대만 그런 그 특기자들이 갈 수 있는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장재영 선수가 상무에 지원을 했는데 1차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롯데 전미르 선수도 1차 합격을 했는데 자 보세요. 특이할 점은 전미르 선수는 아시는 대로 지금 팔꿈치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작년 초반에 롯데 불펜을 혼자 이끌고 나가다가 팔이 좀 불편해서 이탈이 됐는데 결국은 계속 상태가 안 좋아서 이 팔꿈치 수술을 시행을 했죠. 그리고 지금 재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장재영 선수는 타자로 전향해서 냉정하게 가능성을 보여준 잠깐 작년에 시즌인데 저 둘은 떡하니
1차 합격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상무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냉정하게 상무도 서류 전형 뭐 이거 다 있는데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네임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는 게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왜? 장지영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뭐 얼마나 된다고요, 솔직히. 전미르 선수는 지금 재활 중인데요. 올 시즌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을 못 하는데 물론 1차 전형이지만 붙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애매한 문제예요. 이 군 문제가. 이 군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이승민 선수도 붙었어요. 1차 전형에. 여기 보시면 우리 저 병경님 아들 하나 김규현 선수는 워낙 좋은 투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사실 지원하는 선수들이 대학교생들이 대학교에서 야구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친구들이 붙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프로 선수들이에요. 전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참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것도. 뭐냐 하면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프로 선수가 돼서 스타가 되면 야구를 잘하면 군대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억지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프로에서 흔히 말하는 스타 선수들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막 어마어마한데 좀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아시안게임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기회를 못 받는 선수들한테 오히려 좀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뭐 대학 선발이라든지.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기득권 이게 이제 사회로 치면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좀 기득권 없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기득권이 없는 분들도 뭔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기득권 있으신 분들이 A서부터 Z까지 다 혜택을 받는 것 같고 스포츠계도 그런 것 같아요. 스타들이 1서부터 끝번까지 다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본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는 제발 좀 급에 맞는 선수들이 좀 나가기를 뭐 올림픽 WBC 이런 거야. 올림픽에서 최고의 선수들 나가면 되잖아요.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면 되니까.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공평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아시안게임밖에 없다. 그러면 또 몰라. 아니잖아. 올림픽도 있잖아요. 그럼 올림픽에는 최고 선수들 나가고 아시안게임에는 조금 좀 최고 선수들보다 그 아래 그레이드 선수들 나가도 어차피 일본 애들은 사회인 야구 나오는데
동기부여도 그렇고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상무도 28명 1차 합격자들. 이게 이제 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아유 참 저도 뭐라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누구냐면 어빈입니다. 두산 좌완 선발. 근데 이 콜어빈 선수가 뭐 메이저리그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얘 정도 되는 친구가 왜 왔지?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왜 왔지지만 더 놀라운 건 어떻게 이 금액에 왔지? 예요. 왜 왔지는 뭐 지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근데 이건 저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KBO 리그에서 그러니까 4A급 선수가 KBO 리그에서 압살을 하면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다시 관심을 갖잖아요. 그거를 이제 노리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마이너리그에서는 계산하기 편하게 때려 죽여도 10억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저쨌든 꽉 채우면 10억이 넘어가잖아요. 원화로. 그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전혀 손해보는 게 없죠. 또 우리나라처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선수들에게 어떻게 준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통역서부터 뭐 이 거주지까지 다 제공해주고 연봉은 대로 따르고. 이렇게 외국인 선수 대우가 좋은 리그는 없으니까 거기에 본인만 잘하면 다시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니까 이제 KBO 리그가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매력 있는 리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콜어빈 같은 선수도 그런 생각으로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는 이 정도 급의 선수가 우리 리그를 좀 깔보고 알로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K컬처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그 K컬처 그게 뭐 아파트가 됐던 빌라가 됐던 아파트 빌라가 뭐 이런 게 됐던 뭐가 됐던 아무튼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K컬처가 이 선수들 그러니까 그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전에는 그냥 뭐 아시아의 코리아 진짜 사우스 코리아하고 노스 코리아 구별도 못했던 그런 허다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는 많이 코리아에 대한 인식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이렇게 이 정도의 선수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인터뷰했더라고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고 싶다. 자신만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양의지는 공을 받아보더니 15... 아씨 야구 선수야? 동네 무슨 구경꾼이야? 아씨 관중이야? 아씨 이 아저씨 나 팬 같은데? 야구 구경하러 온 사람 같은데? 아닌가? 회장님 죄송해요. 그래서 콜 어빈이 올해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몸을 만들고 시범 경기에 나올지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환 선수입니다. 한화. 작년에 타팀 팬 여러분들, 한화 팬 여러분들 말고요. 여기 SJD님 한화 팬이니까 제외. 작년에 제가 이제 구단 분석 자료 정리하고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노시환 선수가 작년에 그렇게 못한 거예요. 이미지가. 네, 그래서 야, 노시환이 작년에 진짜 엄청나게 슬럼프였지. 그러면서 노시환이 얘가 기복이 없어야 되는데 하고 기록을 딱 봤더니 2할 7푼 1리에 홈런이 24개에 89타점. 확실히 노시환이 많이 성장했나 봐요. 더럽게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2할 7푼 1리에 홈런 24개에 89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확실히 성장한 거예요. 아니 저만 그랬는지 작년에 이상하게 노시환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시환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저 막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자료 정리하면서 기록 봤더니 뭐야 얘.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노시환은 홈런 30개 밑으로 치면 안 돼요. 이제 아래로. 밑이 아니라 아래로 치면 안 돼요. 그건 뭐냐? 노시환의 이제 파워는 그건 끝났고, 노시환의 기술력이고 노시환의 이제 실력이면 홈런은 30개를 계속 넘게 쳐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못했다라고 한다면 인정. 그 정도로 노시환은 메이드가 된 거예요. 해서 올 시즌에 노시환은 홈런왕을 재탈환을 노려야 되는 게 아니라 저건 당연한 거고 노시환은 국가대표 4번 타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리그에서 홈런만큼은 국내 선수 중에는 탑을 찍어줘야 됩니다. 홈런만큼은. 다른 거 뭐 타율이나 이런 거는 김도영 선수가 더 정확도가 있고 하니까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홈런은 김도영 선수한테 지면 안 돼요. 그건 노시환 선수가 자존심이 상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김도영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나 기아 팬 여러분들이 이러셔도 할 수 없어요. 김도영 선수는 다른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홈런만큼은 노시환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김도영 선수보다 더 쳐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0kg 체중을 줄이고 이런 것들도 본인의 어떤 그 몸을 좀 가볍게 하고 스프링 캠프에서 이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점점 이제 시즌에 맞게끔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 노시환 선수가 홈런 40개를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개는 이제 적어요. 40개를 향해서 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노시환 선수는 밀어서 홈런을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40개를 칠 수 있고 쳐야 되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노시환 선수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노시환 선수가 그렇게 한화의 4번 타자로 중심을 잡아줘야 한화가 공격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플로리얼이 됐던 앞뒤로 최은성이 됐던 안치홍이 됐던,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노시환 선수가 홈런이 줄어들면, 잘 안 나오면 사실은 상대팀은 두려움 없이 상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노시환 선수가 홈런으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노시환 선수의 홈런 개수는 40개. 4점만 줘, 이게 아니고 40개. 자,
삼성. 이 삼성이 올해 1차 전운을 괌에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트렌드예요. 이 전지훈련장도. 이게 트렌드가 있습니다. 한때는 호주로 막 두 팀이 막 가고, 예전에 두산이 호주로 막 가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는 또 그 미국으로 또 쫙 애리조나로 다 모이고, 그리고 또 일본으로 또 한참 갔을 때가 있고, 그죠? 근데 LG가, 제가 이제 LG 있을 때는 사이판으로 전지훈련을 좀 갔었습니다. 몇 년 연속. 그래서 심지어 LG 선수들이 사이판 가이드보다 우규민 같은 선수가 사이판의 한국인 관광 가이드보다 사이판을 더 잘 알고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었죠. 근데 제가 이 전지훈련지 괌, 삼성의 괌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 하면, 이번에 박진만 감독님이 괌으로 갑시다. 1차를 괌으로 가고 2차를 오키나와로 갑시다 라고 했는데 대만족이었답니다. 괌이. 근데 괌이 일단 섬이기 때문에 괌, 사이판 이쪽이 날씨가 막 섬나라들 특유의 막 비가 갑자기 왔다가 쨍쨍 찌는데 비 갑자기 막 스콜처럼 왔다가 또 쨍쨍 또 쪘다가, 이게 너무 반복되고 또 습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기후 때문에 괌 사이판을 조금 이제 이 지양하는, 그리고 시설도 좀 별로고, 그래서 조금 지양했는데 박진만 감독이 요번에 야 괌으로 좀 가자, 그랬는데 요번에 날씨가 예술이었답니다. 비도 거의 안 오고, 예전처럼 습도도 그렇게 막 높아갖고 사람 죽을 것처럼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대만족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로 갑니다. 근데 오히려 오키나와로 왜 가냐 하면, 오키나와 그 연습 구장, 그 다음에 그 일본 현지 팀들하고 이제 붙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키나와로 가는데, 오키나와로 가갖고 날씨 때문에 최근에는 고생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번에 오히려 괌에 갔던 삼성이 괌에 또 대만족을 했잖아요. 이러면 또 삼성 내년에 또 괌 간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트렌드가 괌? 그래? 그럼 이제 또 괌, 사이판 이쪽으로 또 모일 수도 있어요. 내년도서부터. 왜냐하면 그쪽은 날이 워낙 따뜻하니까. 그리고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LG 선수들이 아니지만, LG 선수들 지금은 이제 고참이 된, 그리고 이제 코치가 된 박경수, 우규민, 예전에 이대영, 심수창 이런 선수들이 LG 있을 때 전지훈련 가기 전에 거기서 한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 미니 캠프를 지들 사비로 몸을 만들었습니다. 사이판에서. 그리고 이제 전지훈련지로 넘어가는. 워낙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 이제 지금 요런 전지훈련 가기 전에 선수들 스스로 갈 때는 사이판, 괌, 요런 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즌 끝나면 투수들은 일본 온천을 많이 가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몸을 릴렉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연말에 네, 소울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연말에 몸을 좀 릴렉스하고 투수들은, 그리고 이제 1월 중순, 그러니까 전지훈련 가기 전까지 시간이 되는 선수들은 전지훈련 가기 전까지 이제 사이판이나 괌에 가서 본인들끼리 몸을 만들고 전지훈련지로 이제 합류하는 그런 스케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삼성이 그 괌 효과를 보고, 지금 뭐 이제 배찬승 선수가 볼이 예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괌 사이판이 오히려 일본보다는 좋을 거다. 오키나와보다는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배찬승 선수가 엄청나게 볼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삼성의 올 시즌에 즉시 전력감으로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유래 선수는 올해 이제 SSG 루키 포수죠. 자기가 봤을 때는 정현우 선수도 물론 어마어마하지만 오히려 좌완 중에는 배찬승 선수 볼이 정현우 선수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로 배찬승 선수가 지금 선수들 사이에서 코칭 스텝 사이에서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라이온스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또 두근반 세근반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나와야 됩니다. 자꾸 나와서 리그의 그 젊은 투수들의 수준을 자꾸 높여야죠. 저는 이게 니네 팀이냐 우리 팀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제가 응원하는 LG에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뭐 LG는 LG 나름대로의 그 팜이 있는 거고 뭐 이게 다른 팀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저런 선수들이 결국은 국대가 되면 다 우리 선수가 되는 거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 리그의 투수들이 너무 지금 태부족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아의 소크라테스 김윤수 선수는 김무신 선수로 개명했습니다. 기아의 소크라테스를 과연 바꿔 써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롯데도 엄청난 고민 끝에 윌커슨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사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남 주기에는 아까워. 근데 우리가 갖기에는 뭐 좀 아야 막 이래. 진짜 말 그대로 게르기야. 근데 윌커슨도 남 주기에는 더럽게 아까운데 야 이거 윌커슨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윌커슨이 롯데 팬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타티 팬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했는지 감 안 잡히실 겁니다. 자 보세요. 평자 3.84에 무려 로테이션 32경기에 12승 8패에 196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이런 선수를 바꾼다고? 이런 선수를 바꾼다고? 이 쉬울 것 같으세요? 네. 로테이션 한 번도 안 거르고 12승 했어요. 평자도 4점대도 아니고 3점대야. 거기에 이닝도 거의 200이닝을 소화했어. 야, 이게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근데 저는 뭔지 알겠어요. 저는 왜 바꿨는지. 딱 그거예요. 뭐? 야, 윌커슨 나가는 날은 10번 중에 8번 이겨. 라는 일선발로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뭔가가 야식꾸리한 거지.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다. 재밌는 게 하나 있다. 볼게요. 반즈입니다. 반즈는 똑같이 윌커슨이랑 비스코무리하게 12승, 11승, 9승을 했어요. 농심님이 박맹이가 준모 형님 무섭다고 합니다. 제가 왜 무서워요? 제가 얼마나 온화한 사람인데요. 별꼴이야 이씨. 자, 반즈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단 분석 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반즈가 재계약에 성공한 건
윌커슨이 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왼손 투수여서 솔직히 그것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롯데팬인 데이비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사실 실력, 성적만 놓고 보면 윌커슨이 뒤지지 않잖아요. 근데 왜 윌커슨은 재계약이 안 되고 반즈는 됐을까? 심지어 작년에 반즈는 기억나세요? 부상 때문에 40일 넘게 로테이션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야구 외적인 건데 반즈는 여름에 불쌍해. 애가 땀에 젖는 게 아니라 무슨 애가 물속에서 던지는 것 같아. 쟤 한여름에 좀 쉬게 좀 해, 좀. 아니, 보기 민망해 죽겠어, 아주. 짜네, 아주 그냥. 아무튼 롯데의 결정. 데이비슨 선수인데요. 롯데의 이 결정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196.2이닝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윌커슨입니다. 이 부분도 관심 있는 시즌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SSG입니다. 문승원. 올해 SSG는 선발이 오원석 선수가 트레이드로 옮기면서 문승원 선수가 다시 로테이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선수 2명 빼고, 여기 외국인 선수 둘은 장난 아닙니다. 거기에 김광현, 문승원까지는 메이드. 거기에 이제 송영진 선수가 5선발로 강력한 후보가 되겠죠. 만약에 오원석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문승원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불펜 유형이 아니에요. 자는 선발로 던져야지. 근데 김광현 선수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면 SSG 선발진 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작년을 기준으로 딱 생각하시면 김광현이 별로였잖아요. 오원석이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문승원이 로테이션을 안 돌았는데 문승원이 로테이션을 돌잖아요.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어느 정도 던져주면 여기 선발이, 왜냐면 외국인 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긴 선발은 상당히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펜이 문제인데 김민 선수가 어쨌든 노경은 선수의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SSG 선발진의 키플레이어는 문승원 선수가 아니에요. 김광현이 될 겁니다. 김광현 선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제 페이스에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SSG가 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아마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승원 선수는 분명히 불펜보다는 선발 유형의 선수다. 생긴 것도 어딘가 모르게 선발이라고 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양쪽 볼에 구원보다는. 그러고 있죠, 디진다님. 그러고 있죠, 지금. 어딘지 모르게 선발이라고 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 잘 찾아보면. 아닌가? 난 그래 보이는데. 어디 선발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SSG도 선발이, 저는 외국인 2명은 거의 탑 클래스 아닌가? SSG가 외국인 2명은. 왜냐하면 앤더슨 투수가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앤더슨이 그냥 볼만 빠른 친구가 아닙니다.
화이트는 물론 우리나라 리그에서 던지는 걸 봐야죠. 화이트는 던지는 걸 봐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친구는 볼빨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SSG 선발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적어 놓으세요. SSG 선발진 무시하면 안 됨. 오케이? 다음. 이거 한화 때 아까 다시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저게 이제 신축구장이잖아요.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입니다. 정식 명칭 맞나요? 맞나요?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거기에 뭐 대전을 빼내 마네 뭐 얘기 많았었죠. 이제 픽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요. 저 야구장이. 왠지 아세요? 비대칭이라서. 비대칭이라서. 어떻게 비대칭이냐면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지금 오라클 파크죠. 거기가 베리 본즈 선수 때문에 우측을 굉장히 짧게 만들었잖아요. 바로 맥코이만으로 빠질 수 있게끔. 근데 거기는 월도 없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구장 가면 비대칭입니다. 우측이 짧아요. 왼쪽보다. 근데 바로 여기 대전 신축구장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짧습니다. 대신 8m짜리 월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야구장은 항상 규격화되어 있잖아. 항상 규격화되어 있잖아. 왜 그래야 되냐고. 홈팀이 우리 팀에 맞게끔 야구장을 설계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배나라 감나라 하냐고 다른 팀들이. 저 구장은 탁구장이에요. 저 구장은 무슨 농구장이에요. 그럼 지들도 탁구장처럼 만들어 그러면. 저렇게 개성이 있어야죠. 근데 잠실은 다시는 그따구로 만들지 마. 커도 좀 정도껏 커야지. 커도 정도껏 커야지. 신축구장 그렇게 크게 만들지 마. 미친놈들. 지들 수준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올해 이제 시범 경기서부터 이 신축구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대전 우리 하나 팬 여러분들 좋으실 겁니다. 야구 보실 맛 나실 거예요 이제. 하나는 야구만 잘하면 됩니다. 오케이? 박수. 다음. 텐션 주고. 텐션 주고. 텐션 주고. 씨. 여태 텐션 올리고 방송하다가. 풍선 좀 줘봐. 텐션 좀 올리게. 한잔해. 한잔해. 이게 뭐냐면은요. 뛴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아니 저는 그렇다. 난 그렇다. 뭐냐면 야 봐봐. 타 팀들은 전부 미래지향적인 얘기. 올해 뭐 어떻다. 뭐가 스프링 캠프에서 어떻다. 어떨 것이다. 어떤 걸 기대한다. 이건 왜 과거형이야. 허언이 아니었다. LG 지난 시즌 외국인까지 7명이 도루 10개 이상 했다. 이건 왜 과거형이야. 왜 얘네만. 왜 기사가 얘네만 과거형이고 나머지는 전부 미래지향적인데 왜 우리만 이래? 볼래? 봐봐. 안녕 민지 안녕. 봐봐. 발이 빠르지 않은 김현수나 박동원도 상대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뛰게 하겠다는 게 염 감독의
지랄 아니지? 작년에 LG가요 166개의 도루를 했는데요. 신민재가 37개, 박예민이 26개, 성주가 24개, 홍기창이 23개, 지환이가 16개. 5명이 무려 두 자릿수였고요. 250번 도루를 트라이했습니다. 근데 171번의 성공. 도루 성공률이 68.4%로 상승했지만 전체 평균 74.4%보다는 못 미쳤다. 그러니까 팀이 장타력이 줄었기 때문에 득점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뛰는 전략이었다. 자,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LG 트윈스가 과감하게 뛴다? 오케이, 굿.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언제나 뭐든지 적극적인 게 소극적인 것보다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배팅도 투수도 저는 그래서 늘 스트라이크 던져야 된다. 타자는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지론입니다. 전. 도루 좋아요. 적극적으로 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센스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뛰어야 될 타이밍에 상대가 변화구를 던지는 타이밍을 읽고 그건 센스가 시작이거든요. 스피드가 시작이 아닙니다. 센스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LG 트윈스에는 정말 센스 있게 내가 지금 상대를 흔들어서 상대를 내가 발로 지금 무너뜨리고 흔들어야 된다. 그걸 센스 있게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선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눈에는 박혜민 정도밖에 없어요. 신민재 선수는 아직 그 정도의 센스보다는 그냥 발이 빠른 겁니다. 박민우, NC의 박민우는 지금 발이 느려요. 발이 느립니다. 이제 전력 지시로 못합니다. 근데 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센스로 뛰는 겁니다. 근데 박혜민은 발도 빠르지만 센스가 있죠. 정수빈, 조수행 이런 친구들이 센스 있고 발이 빠른 겁니다. 근데 LG에는 센스 있고 발 빠른 애들이 없어요. 박혜민 선수 말고는. 근데 LG는 연결 감독님이 뛰라고 하니까 그린라이트가 있는 선수는 2-3명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작전에 의해서 뛰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야? 작전에 의해서 뛰는 거라는 건 벤치에서 사인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 성공률이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은 뛰어야 될 때와 뛰지 말아야 될 때를 알고 벤치에서 사인을 줘야 되는데 벤치에서 나오는 사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린라이트가 있는 선수들은 본인 판단으로 뛰어요. 근데 그린라이트가 있는 선수들한테도 가끔 사인이 나옵니다. 어떤 사인이 나올까요? 그린라이트 있는 선수한테는 어떤 사인이 나올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린라이트 있는 선수한테는 그렇죠. 뛰지 마 사인이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사인이 안 나와요. 근데 그린라이트가 아닌 선수들한테는 뛰어 사인이 나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LG가 뛰어 사인이 나와서 실패하는 이렇게 실패율이 높은 건 사실 벤치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LG 트윈스가 적극적으로 야구하는 거 응원해요. 그런데 벤치가 조금 더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톡 까놓고 얘기할까요? 잘된 거는 벤치 탓이고 못된 거는 선수 탓? 이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벤치 탓인 경우가 LG는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LG가. 전 올해 그런 야구를 LG가 그렇게 벤치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스마트함이 떨어진다면 벤치가 스마트해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벤치는 스마트한 척만 하지 스마트하게 운영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또 올라온다. 자, 캄다운. 내려. 또 야구 시즌 왔나 보다. 내려. 리락스. 그래서 저는 LG가 올해 스마트한 야구하는 걸 보고 싶고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겁니다. 자, 것들아. 내일서부터 구단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 밤 9시서부터 키움 편을 시작으로 이제 또 대장정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10년 넘게 구단 분석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구단 분석은 내일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라이브 9시 진행. 그 다음날 아침 8시 편집본 유튜브 업로드.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8시 밤 8시 그리고 낮 12시에는 늘 올라가는 것처럼 쇼츠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일 밤이죠. 내일 밤 9시에 키움 편 풀버전 숲에서 라이브로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편집본을 보시고 그 다음날 12시에 쇼츠 보시면서 점심시간 재밌게 보내시고 그 다음날 밤 8시에 어저께 정주행 못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풀버전 정주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포츠나이트는 종방이죠? 라고 그날 제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구단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슈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